일본 요리 문화의 특징인 꼼꼼함과 완벽주의를 반영하듯 일본 어부들은 장어를 잡고 가공하는데 전통적인 방식과 첨단 기술을 모두 발전시켜 왔습니다. 장어를 잡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나고 즈츠크찌주스라고 하는 통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튜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름이 약 10cm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잘게 부순 냉동 정어리를 미끼로 정육면체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어리에서 기름과 향이 나와 장어를 유인합니다. 튜브 한쪽 끝에는 튜브가 밀봉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원뿔 모양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은 장어가 튜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탈출은 방지합니다. 낮에는 어부들이 이 통발을 만바닥에 설치하고 밤에는 장어가 미끼 냄새에 이끌려 통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통발을 잡습니다. 장어는 잡은 후 일본 전통 방식인 이 기법으로 가공합니다. 이 기술은 생선의 육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 기술은 생선의 뇌를 찔러 즉사시킨 후 척추를 따라 꿰어진 금속선을 사용하여 피를 빼내고 신경계를 파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고기가 부드럽고 풍미가 오래 지속됩니다. 바다장어를 손질할 때 일본 요리사들은 아나지사키 호라는 특별한 칼을 사용합니다. 이 칼의 끝은 날카로워 장어의 몸통을 따라 칼집을 내어 장어의 살을 완전히 찢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장어의 머리 부분을 찌를 때도 사용합니다. 아나지사키 호는 지역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는 일본 각지에서 장어를 손질하는 다양한 방법을 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바리오 CHO 나이프는 장어 손질에도 사용됩니다. 이 나이프의 칼날은 크고 묵직하여 생선 필레 손질이나 머리 제거 등의 작업에 적합합니다. 두꺼운 칼날 덕분에 생선뼈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라낼 수 있으며 남은 칼날은 동시에 뼈에서 살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어살에 있는 작은 뼈를 가공하기 위해 가공 단계에서 홍게길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뼈를 고기의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어살이 더 부드럽고 먹기 좋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방법은 요리의 품질과 풍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본 요리 전통과 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일본 요리 문화는 고도의 복잡성과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장어를 잡고 조리하는 과정에도 반영되는데 이 과정에는 인내심, 전문 지식, 그리고 재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본 어부들이 장어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밤입니다. 장어가 숨어있던 곳을 벗어나 사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장어가 모래, 진흙 또는 바닥의 틈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 장어를 찾아 포획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장어 어선 대부분은 저녁에 출항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조업을 계속합니다. 도쿄만, 지바현, 세토네에 등 여러 지역은 장어 낚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해류와 장어 낚시에 유리한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해안 근처에 있는 작은 배에서 낚시하며 장어, 통발을 꾸준히 사용합니다. 수면 아래 50m 깊이에 있는 각 함정은 긴 본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한 번의 항해 동안 100개에서 500개의 장어 함정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표시하는 부표는 깨끗이 세척하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어부들의 독특한 점은 천연자원 보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용하는 통발의 양을 제한하고 장어의 산란기에는 어획을 자제하여 종의 존속을 보장합니다. 함정을 수거한 후 장어는 즉시 가공될 수 있도록 배로 옮겨줍니다. 갑판에는 장어가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도록 산소를 주입한 해수가 담긴 탱크가 있습니다. 반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장어는 앞서 설명한 아키진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내장을 제거하고 보존합니다. 최신 선박에는 장어를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어는 식당이나 수산시장으로 운송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어를 손질하는 과정은 장어가 배를 타고 해안으로 운반된 후 이루어지는 다음 단계입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려면 완벽한 손재주와 정밀함 필수적입니다. 스키지, 현재 도요스마 같은 어시장에 숙련된 장어 가공업자들은 단 몇 초 만에 배를 열고 뼈를 제거한 후 최대 60cm 길이의 발톱 장어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리사는 보통 장어의 머리에 작은 못을 박아 마리스, 특수한 나무 도마엠버에 고정합니다. 장어가 도축되는 동안 꿈틀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묶습니다.
그런 다음 요리사는 아나기사키 나이프나 사키보코 나이프를 사용하여 장어의 등 부분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절개합니다. 고기를 자르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쿄에 위치한 간토 지방에서는 평균적으로 장어를 뒷부분부터 자르지만 오사카에 위치한 차나이 지방에서는 배 부분부터 자릅니다. 간토 지방에서는 등 부분부터 자르는 것이 섬세하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반면 요리 문화가 발달한 차나이 지방에서는 배 부분부터 자르는 것이 솔직함과 내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장어의 껍질을 벗긴 후 요리사는 칼을 사용하여 장어의 피, 내장, 뼈를 제거하여 추가 조리를 진행합니다. 고기 속에 남아있는 작은 뼈들을 부수기 위해 헝기리, 훈기리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장어의 척추를 따라 자르는 것입니다. 헝기리는 장어의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씹는 과정에서 거친 느낌이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기술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요리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장어는 준비 과정이 끝나면 숯불에 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더 단단해지고 생선 냄새도 없어집니다. 그 후 장어를 잠시 조리하여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유지합니다. 굽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간장, 설탕, 미림, 사케를 독특하게 배합한 데리야끼 소스를 장어에 골고루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장어 표면이 황금빛 갈색으로 변하고 매혹적인 향이 풍겨올 때까지 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스가 더욱 진하고 깊어지기 때문에 많은 식당에서는 이 오래된 소스를 자신들의 유산으로 여기며 오랜 세월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어는 가공 후 안오단 장어밥, 나무 상자에 구운 안주 등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장어살은 부드럽고 기름지며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며 숯불에서 풍기는 특유의 스모키한 향과 어우러져 정말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장어는 요리 재료로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름철에 기력을 보충하고 더위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장어를 자주 먹습니다. 북태평양의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 특히 겨울이 길고 혹독한 홋카이도 주변 지역에서는 일본 어선들이 극히 희귀한 왕개를 잡기 위해 쉬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해산물은 매우 귀하며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게이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육질이 꽤 맛있지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철제 통발이나 개 통발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험난한 환경에서 왕개를 잡을 테차비되 많은 일본 어부들, 특히 북부 해안 지역에 사는 노장 어부들은 저층 트롤 어법을 사용합니다. 저층 트롤 어법은 더 전통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어법입니다. 일본에서 왕개를 성공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는 저층 트롤 어법을 사용하는데 준비 단계부터 해상 현장 작업까지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부들은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수, 해류, 해수 온도, 그리고 왕개 개체군의 계절적 이동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특정 유형의 개는 해저면이 깊은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해산의 가파른 경사, 깊은 해구 또는 암초 지역과 같이 복잡한 지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층 트롤 어업은 이러한 종류의 개를 포획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부유 트롤과는 달리 저층 트롤 어업은 독특한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 겹의 하위 그물을 번갈아 배치한 수백 미터 길이의 그물이 해저에 근접하여 배치됩니다. 이 그물은 개가 표면을 기어가려고 할 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 주머니를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부들은 항구에 도착하면 대부분 아주 일찍부터 그물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물의 각 부분을 꼼꼼히 검사하여 찢어지거나 엉킨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무게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물 아래쪽 테두리에 납선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물이 빠르게 가라앉아 해저면에 가깝게 고정됩니다. 그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물 위쪽 가장자리에 작은 부표를 메어 놓습니다. 또한 닷줄과 신호 부표로 구성된 그물망이 그물과 수면 사이를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나중에 그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가 출항할 때는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긴 그물을 싣고 출항하는데 각 그물의 길이는 100m에서 200m 사이입니다. 이 그물들은 공 모양으로 말아 갑판 위에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왕개를 잡는 데는 보통 초겨울에 자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왕개들이 먹이를 찾아 깊은 바닷물에서 가까운 해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어부들은 노무로, 아바시리, 와카나이 등의 항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수십 해리를 이동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개 밀도가 높은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항해 중 GPS 위성항법 시스템, 해저 소나, 어군 탐지기 등 최신 위치 측정 장비를 활용합니다. 한편 현장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숙련된 어부들은 수면의 색깔, 해류, 심지어 작은 물고기의 존재 여부까지 관찰하여 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가 정확한 좌표에 도착하면 선장은 선원들이 하선하는 동안 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닻을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그물 한쪽 끝과 선체 측면 사이에는 견고한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한쪽 끝은 닷줄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신호 부표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그물은 선미 갑판에서 내립니다. 그물의 관성으로 인해 그물이 해저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 가까이에 그물벽을 형성합니다. 이곳은 왕개가 서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물의 양, 날씨, 그리고 해저 깊이에 따라 그물을 치는 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층 트롤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배는 일반적으로 근처 정박하거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 그물을 칩니다. 약 8시간에서 12시간 후 배는 그물을 수거하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물을 회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물이 거칠고 파도가 높으며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부들은 그물을 해저에서 갑판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반해야 합니다. 유압, 윈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물의 각 부분을 조금씩 말아 올리는 동시에 그물에 잡힌 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개의 갑각은 매우 질기고 다리는 길고 튼튼합니다. 따라서 왕개를 잡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부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즉시 선원들은 개를 그물에서 즉시 능숙하게 꺼내야 합니다. 이는 개잡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개살과 집게발의 품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상에는 살아있는 개를 어획 직후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가운 해수 탱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kg 이상인 표준 크기의 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즉시 탱크로 방류됩니다. 일본 법에 따라 너무 작거나 심하게 손상된 개는 수생 자원 보존을 위해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이러한 항해 중 어획량이 좋으면 배 한 척으로 수백 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의 왕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왕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장에 판매하면 수억 엔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폭설과 얼음으로 갑판이 뒤덮인 악천 후에도 어부들은 목표 달성과 어획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속도로 작업해야 합니다. 한 팀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 다른 팀은 신속하게 왕개를 분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해초나 잔해를 제거한 후 각 왕개가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합니다. 크고 건강하며 윤기 나는 껍데기를 가진 개를 기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알이나 어린 개를 품고 있는 암컷개는 바다로 돌려보내기 전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체군의 자연적인 재생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정 통발 어업과 달리 저층 트롤 어업은 해저의 바위나 산회, 쉽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물이 찢어지거나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그물의 상당 부분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어부들은 그물 투하 지점을 감시하기 위해 항상 그물 탐지기와 소나 장비를 휴대해야 합니다. 이는 그물이 고위험 지역에 투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물이 엉키거나 거대한 물고기의 공격을 받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장은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물을 당기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어획물과 장비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3일 동안 진행되는 어선 투어가 끝나면 배들은 차가운 해수 탱크나 배 바로 위에 있는 냉장실에 보관된 왕개를 가득 실어 항구로 돌아옵니다. 개 시즌이 끝날 때마다 오타루, 구시로, 노무로와 같은 어항은 투어에서 돌아온 배들로 가득 찹니다. 이곳에서 개 경매는 밤중에 진행되며 미국 내 상인, 수출 중개업자, 심지어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까지 참여합니다. 개는 분류되고 무게를 측정한 후 폼 상자나 나무 상자에 밀봉되어 냉장 트럭으로 운반되어 각 지방과 도시 전역으로 배송됩니다. 또는 공항으로 직접 운반하여 미국, 한국, 중국, 특히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국내 시장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망을 이용한 왕개어업은 단순한 어업 방식을 넘어
일본의 매우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인연을 맺어온 토착민들이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대로 직업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각 가문은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하기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는 방법, 갯대를 구별하는 방법, 심지어 사고 발생 시 그물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40년 이상 이 업계에 종사해온 선장들은 모든 산호초와 해류에 대해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업계의 살아있는 보석으로 여겨지며 지역사회에서도 높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자망어업은 현대 어구의 발전과 해양 환경의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약간 상승하여 왕께 아래 이동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남획 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풍부한 자원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어획 시기, 개의 크기, 자망어업, 허가 선박수, 그리고 어업 허가가 나지 않은 장소 등에 관한 일련의 엄격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지역 어업 협동조합들은 해양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개 개체수의 변동 추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의 꼬리표를 붙이고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통해 성장 속도와 생물학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자연적인 번식 주기에 맞춰 어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그물 위치 추적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어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얽힘 위험을 낮추고 그물 배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생을 개, 트롤 어업에 헌신해온 사람들에게 잡히는 게 한 마리 한 마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 인내, 그리고 바다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어두운 겨울밤, 갑판을 뒤덮은 하얀 눈,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배에 깜빡이는 노란 불빛 아래 그물에서 개를 꺼내는 모습은 일본 왕계 어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이며 일본 극북지역 어부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연과 시장이 제기하는 어려움 외에도 트롤 어망을 이용한 일본 왕계 어업은 인적 자원에 대한 상당한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어렵고 위험하며 시간과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선원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의 여행은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눈보라가 올 가능성이 높고 파도가 높기도 합니다. 반면 수입은 높지만 어획량과 시장 가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금을 제공하는 대안적인 직업을 선호합니다. 홋카이도의 대형 어업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어선 운항, 트롤 어망 배치 및 회수, 선상계 분류 및 보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반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선상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많은 원로 일본 어부들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이 오래된 직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일본 토박이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로와 아바시리의 일부 선단은 어업 및 운송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컴퓨터화된 해양 지도 제작 소프트웨어와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선장이 그물을 더욱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물에 장착된 카메라 시스템과 센서를 통해 해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종 서식지에 대한 추가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해저 구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현대식 선박에는 자동 그물 수거 시스템이 장착되어 어부의 노동력 절감, 어업 효율 향상, 그리고 안전 보장에 기여합니다. 왕개를 어획한 후 보존하고 운반하는 과정은 왕개 어업 사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건강한 왕개는 트롤 어망에서 잡히는 즉시 0도에서 2도 사이에 깨끗한 염분이 담긴 수조에 넣어집니다. 또한 왕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일부 대형 어선에는 산소 순환 및 정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는 수령 즉시 얼음이 채워진 스티로폼 용기에 보관됩니다. 개의 다리와 발톱이 다치지 않도록 케이지를 부드러운 지피나 습기를 흡수하는 종이로 덮어야 합니다. 그 후 개는 수거 장소로 운반되어 경매에 붙여지거나 포장되거나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처리 됩니다. 수출 요건을 초과하는 개는 보통 2.5kg에서 4kg 사이며 단단한 껍질과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고 살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개의 가치는 크기에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살아있는 왕개는 도쿄나 오사카의 고급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 크기와 원산지에 따라 개당 4만엔에서 10만엔 사이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경매에서도 특별한 개에 수백만엔의 입찰이 가능합니다. 국내 및 해외 시장 모두에 공급하기 위해 너무 작거나 결함이 있는 개는 가공, 찜, 껍질 제거 후 냉동, 통조림 또는 생게살 제품으로 포장됩니다. 킹크랩은 상업적 가치 외에도 일본 여러 해안 지역에서 문화적, 미식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중요성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방문객들은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바로 보고 부두에서 바로 신선한 게를 구매하고 게살국, 구운 게, 왕게 사시미, 그리고 유명한 카르니나베 정올과 같은 특선 요리를 새 제철의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음식 축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매년 개최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통 어업의 이미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해안 도시의 해양 관광 수입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소비자들의 구매 경향이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산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의 왕개 트롤 어선들은 해양관리협의회 MSA와 같은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녹색 라벨을 획득했습니다. 왕개 어획이 생물학적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해양 환경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선 운영자는 모든 단계에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일본 왕개의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왕개의 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왕개 트롤 어업의 존재는 단순한 경제적 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어촌계에 내재된 적응력, 회복력,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 산업은 어업부터 보존,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아우릅니다. 기후변화, 경제 변동, 그리고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직업의 지속은 개인의 열정 수준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실행, 연구기관의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획물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 왕개 포획 및 사육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일본 어부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생태계 균형 유지와 해양 자원 보호입니다. 왕개를 잡는 데 사용되는 자망은 넓은 그물망과 작은 개체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매우 선별적인 어구입니다. 자망이 사용되는 동안 자망은 일정 시간 내에 방류되고 회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망은 해저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 없이 포획되는 다른 종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해저,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정부와 지역 어업협회는 킹크랩의 어획 및 제철 관리를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연중 어느 시기에든 어획 기간은 지역에 따라 몇 주에서 2달까지 다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선은 투망수, 어획량, 그리고 고려된 환경 조건 등 각 항해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